2022년 12월 31일 새해를 하루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NPC일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NPC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사실 그렇긴 하죠. 그냥 헛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꽤 심오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게임 속 NPC는 대사도 있고 움직이고 반응도 합니다. 근데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말을 걸어야 반응하고 말을 걸지 않으면 그저 게임의 리소스를 잡아먹는 배경에 가깝죠. 근데 충격적인 건 일론 머스크의 발언처럼 우리가 그 NPC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은 게임이고 NPC와 플레이어로 나뉜다. 이 이야기 정말 헛소리일까요?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다. 마인드 듀오. NPC 이론. 게임 속 NPC는 자신이 NPC라는 걸 알까요? 마을에 서 있는 상인, 퀘스트를 주는 노인, 배경을 채우는 군중들. 이들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그것이 시나리오라는 걸 자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플레이어가 그 구역에 들어오기 전까지 무기 상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드 값으로 대기 중이죠.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그제서야 렌더링 됩니다. 정해진 좌표에 정해진 외형으로 말을 걸면 정해진 대사를 하고 거래를 마치면 또 정해진 대사를 하며 역할을 수행합니다. 플레이어가 맵을 벗어나면 다시 코드 값으로 돌아가죠. 그 NPC가 자신의 존재를 0과 1로 구성된 조건문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인사를 출력하고 거래 버튼이 눌리면 인벤토리를 열고 아무것도 없으면 제자리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루프. 그게 자신의 전부라는 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속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어요. 2003년 옥스퍼드대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면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시뮬레이션이 수천 개, 수백만 개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바깥의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살고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다.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안에서 모든 존재가 플레이어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세계물 애니메이션처럼 플레이어는 극소수고 나머지 NPC들은 세계관을 유지하는 배경 프로세스인 셈이죠. 주체적 의식 없이 환경에 반응하는 알고리즘으로만 작동하는 존재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다시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설계된 NPC라면 그 사실을 평생 알 수 없을 겁니다. 선택하는 주도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다만 그것을 몰라야 한다는 게 NPC의 조건일 뿐인 거죠. 두 가지 사고방식.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셰인 프레더릭 교수는 2005년 한 가지 테스트를 만듭니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배트와 공을 합치면 1,100원입니다. 배트는 공보다 1,000원 비쌉니다. 공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50원입니다. 100원 아니야? 대부분 100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계산해보면 공이 100원이라면 배트의 값은 1,100원이 됩니다. 배트는 공보다 1,000원 비싸니까요. 그러면 합이 1,200원이 되면서 1,100원을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공 50원, 배트 1,050원이 됩니다. 인지적 반성검사라 불리는 이 테스트는 본인이 직관적 성향인지 논리적 성향인지를 측정하는 세 문항으로 구성된 유명한 인지검사입니다. 방금 풀어본 1번 문항은 그 중에서도 전체 오답률이 무려 78%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셰인 프레더릭의 이 테스트를 본인의 연구에 인용했는데요. 그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 가지 사고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시스템 1은 직관적 자동적 사고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시스템 2는 논리적 합리적 사고로 주의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의식적인 제어하에 작동합니다. 평소에는 시스템 1이 주도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시스템 2가 개입하는 구조다. 카너먼이 언급했듯 그의 연구에서 시스템 1으로 사고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시스템 1은 감정적 반응이나 위험 감지 같은 무의식적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이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시스템 2의 단점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자주 게으름을 피우고
시스템 1의 제안을 쉽게 승인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1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 CRT 검사나 시스템 이론을 통해 NPC와 플레이어를 구분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두 시스템은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사고방식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 중 상당수가 자동적 사고를 통해 마치 NPC처럼 살아가는 순간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NPC의 특징. UNLV 심리학자 러셀 헐버트는 수십 년간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작위로 포착하는 거예요.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상시적으로 머릿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 즉 내면의 독백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5에서 30%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내면의 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 독백이 없다는 건 스스로의 생각을 검토하는 과정이 없다는 거죠. NPC의 첫 번째 특징은 독창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디선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진부한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따라가 보면 뉴스에서 봤거나 주변에서 들은 말이에요. 그 반복 속에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강한 저항입니다. 틀 밖에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며 자신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 여깁니다. 게임 속 NPC가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듯 현실의 NPC도 자신의 제한된 의식 바깥을 탐험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다른 방향을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군중을 무조건 따른다는 겁니다. 강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옳다고 하면 의심 없이 따릅니다. 그것이 정의나 윤리에 반하더라도요. 자신이 왜 그 방향을 지지하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없거나 타인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성찰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언행을 뒤돌아보는 일이 아예 없습니다. 경악스러운 발언을 하고도 태어난 것은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내면의 거울이 없어서입니다. 게임 속 NPC가 자신의 대사를 검토하지 않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는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대화가 1차원적으로만 흘러가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와 NPC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플레이어. 에리 프롬은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상한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그걸 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르는 걸 선택합니다. 프롬은 이걸 자동인형적 수능이라고 불렀어요. 사회가 정해준 틀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는 짜여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NPC처럼 사는 건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어느 순간 편해져서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을 해온 사람입니다. 플레이어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성찰이 있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내면 독백을 하는 25에서 30%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내면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따져봅니다. 이 직면의 과정은 분명 불편하지만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의 출처를 압니다. 어디서 들었고 왜 동의했고 어디서 바뀌었는지 남의 말을 듣고 실제로 생각이 바뀐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박이 아니라 흡수예요.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방어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그냥 바꿉니다. 자기 의견이 바뀌는 것을 패배가 아니라 업데이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몰릴 때 잠깐 멈추고 왜인지 묻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다수와 다른 시선을 가지면 불편해지거든요. 플레이어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묻습니다. 결국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만의 퀘스트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다들 그러니까가 아닙니다. 선택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본인한테서 나왔습니다. 플레이어는 거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된다는 게 대단한 각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다수의 본질은 플레이어거든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 NPC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이 없다는 말이에요. 흥미로운 건 NPC 이론이 선천적 NPC와 후천적 NPC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 NPC가 더 무서운 이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에요. 생각할 여유가 없는 뇌는 결국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을 멈추는 대신 시나리오를 따릅니다. 사회가 짜놓은 각본,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반응, 주변이 옳다고 하는 것들, 그게 더 안전하고 편하거든요. 최근엔 사고의 외주화도 심해지고 있죠. 예전엔 무언가를 알기 위해 서점에서 직접 책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엔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이라도 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바로 AI에게 물어봅니다. 생각하는 수고를 시스템에게 넘기는 거예요.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이 약해지고 있죠. 2021년 개봉한 영화 프리가이에는 흥미로운 설정이 있습니다. 오픈월드 게임 속 은행 직원 NPC인 가이가 어느 날 자신이 NPC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히어로가 되기를 선택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는 삶을 사는 순간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영혼이 없다는 비유는 그 사람이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비유겠죠. 삶은 사라지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살고 있는 능동적인 상태일 때 진정으로 빛이 납니다. 결국 NPC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권을 쥐고 이 세계를 항해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불이 꺼진 창문 너머로 누군가 나를 지나쳐갔고 나는 정해진 장면처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네. 이름도 없이 흘러가는 수많은 얼굴들 사이로 가끔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와. 그때 들렸어 멀리서 깨지는 소리. 익숙했던 하루 틈 사이로 처음 보는 빛이 새어나와. 나는 왜 이제야 이 장면을 의심하게 된 걸까?